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헤르손을 중심으로 남부 탈환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4일 러시아군으로부터 마을 3곳을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와 다연장 로켓포를 퍼붓고 바이락타르 드론으로 러시아군 탱크를 무력화시키면서 보병은 T-72M1 전차를 앞세워 진격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못 이긴 채 참호에 엎드려 숨어있던 러시아군은 드론이 떨어뜨린 수류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사용하던 AK 소총과 수천 발의 탄약은 물론 입고 있던 군복까지 벗어던지고 황급하게 달아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9일 헤르손 지역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공세를 시작했다고 밝힌 후 개전 6개월 만에 대규모 반격에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살아남으려면 도망쳐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는데요. 친러시아 성향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개전 초기에 잘 훈련되지 않은 예비군이 아니라 나토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지역 2곳, 동부지역 1곳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지역에서 자국 국기를 개항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게시했는데요. 드니프로강에서 서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소코필리아에서 찍힌 걸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수복한 또 다른 마을에 국기를 개항한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와 동부 전선 전반에 걸쳐 거센 반격을 펴면서 남쪽으로는 크림반도, 동쪽으로는 돈바스 지역을 되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진격에 앞서 보급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러시아가 보급로로 이용하는 드니프로강의 안토니우스키 다리를 파괴해 중화기와 탄약 등을 철도로 수송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고립작전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저명한 군사기자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포병부대가 쏜 포탄에 의해 러시아 탄약고가 폭파되는 장면도 공개했는데요. 포병전이 길어지면서 서방으로부터 제공받은 155mm 화포 탄약 재고에 부담을 느낀 우크라이나는 훨씬 우위에 있는 러시아의 탄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죠. 우크라이나군은 바이락타르 TB2 드론과 하이마스 등으로 러시아군을 정밀 타격했고, 소셜미디어엔 러시아군의 판시르 방공 시스템이 파괴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느끼고 철수를 결정한 러시아군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사용 중인 민간 드론을 통해 참호 속에 수류탄을 떨어뜨려 숨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며칠 전 동부 전선에서도 확인됐는데, 참호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줄지어 탈출 중인 러시아군이 공격을 받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복한 러시아군 진영에선 그들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우크라이나군 촬영 영상을 소개하며 러시아군이 파는데 몇 주가 소요됐을 참호와 그곳에 소총과 탄약 수천 발이 고스란히 버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러시아 병사들이 군복까지 모조리 벗어놓고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진영을 떠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립된 러시아군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러시아가 병력난 해소를 위해 범죄자에 이어 노숙자까지 군대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지난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기반 뉴스 서비스인 로턴다를 인용해 시 행정부 관리들이 노숙자 보호소를 찾아 군복무를 제한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시도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보호소 담당 경찰관이 전단지 배포를 허용하지 않아 이러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미콜라이오 등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의 시민들은 반격에 나선 자국군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의 문전인 발트해에서도 미국 해군과 나토 동맹국들이 연합훈련을 펴면서 러시아에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